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고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에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대해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생뚱맞게 들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브리핑 이후로 당시에 나온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브리핑이라고 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정부가 됐든 자신들의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원래부터 흔한 일이라 보통은 이런 자화자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게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하고 너무 괴리되는 말들을 브리핑에서 쏟아냈단 말이에요.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너무 좋지 않은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에서는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의 수준으로 경제가 좋다, 괜찮다고 해버리니까 민심을 자극하게 된 겁니다. 그런 브리핑 하고 나서 국정 지지도까지 떨어졌죠. 네, 이게 지나면서 잠잠해질 법도 한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 브리핑 내용을 두고 갈수록 비판의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 여당 측 관련자들이나 내각 구성원들까지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치적인 근거를 대면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고 쉴드 치느라 쇠가 빠지고 있는데 근데 브리핑 때 발언한 내용이 이게 사실상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댄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발언 내용과 달리 실제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서 이번 브리핑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국정 브리핑 때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부터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지난주에 국정 브리핑 때 나온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와 관련해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많이 던졌는데 먼저 기업들의 혁신을 북돋우기 위한 규제 혁파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거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성장률이 2.5%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거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 내용 하나하나 반박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블록버스터급 수출 증가로 지금 세계가 우리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붐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수출 강국으로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이 됐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요. 와, 이게 좀 말하는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돋구기에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대파 사건하고 비슷한 종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도 딱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브리핑 내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요번 발언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지지자들조차도 무슨 딴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대통령이 브리핑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수출 증가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거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수출이 좋다고 하는 부분도 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좋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수출이 좋다고 하면 기업들의 매출도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가게도 좋아지고 내수 경제에도 활력을 주니까 수출 증가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출에서 주요 수출 품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흔히 수출이 좋다는 건 산업계 전반적인 수출 호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특정 기업, 그리고 이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에 한정적으로 편중돼서 전체 실적을 올리고 있고 다른 수출 기업들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고 어렵다는 겁니다. 전체 수출 기업 중에 반도체, 자동차 관련 회사들 숫자 뻔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수 생각해보면 반도체, 자동차 수출만 잘 된다고 해서 전체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몇몇 기업, 한정된 품목에서만 수출이 증가해 전체 수출을 끌어올린 상황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출업계는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수출이 증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는 온기가 안 도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당장 어제 나온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순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이번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 총소득도 이번에 줄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브리핑에서 블록버스터급 수출 증가니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니 하는 이 말이 전혀 매치가 안 될 정도로 현재 내수 경제 상황은 더 처참한데요. 지난 2일에 나온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내수 부진으로 인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 판매 지수는 현재 역대 가장 긴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쓸 돈이 없다는 게 점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 순저축률이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금 4%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저축률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축하는 비율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말하는 가계 순저축률이 저축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축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네. 가게가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세금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등으로 쓰는 돈을 다 뺀 나머지 남은 돈의 비중을 가계 순저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쓰고 남은 여윳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 수준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번은 가구가 있다고 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세금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20만 원이 남아있다는 의미인 거죠. 300버는 집은 여윳돈이 6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가계부채 연체율은 또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실제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이라는 그 보고서를 보면 가계와 기업 부채 연체율이 계속 급증해서 최근 10년 내 지금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도 팬데믹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해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건설 경기는 지금 완전 엉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난주 대통령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드러나고 있는 경제 현실은 지금 완전 엉망인 상황이고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기는커녕 회복세조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로 이게 비판과 논란, 희화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이번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경제 상황을 뻔히 알면서 대놓고 안 좋은 부분은 모른 척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경제 상황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건지 둘 중에 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나눠보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을 브리핑에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알고 말한 거다 그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한 거냐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번 국정 브리핑 같은 자리나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발언 혹은 정책 당국에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실제 현실과 다른 이야기, 넓은 의미에서의 거짓말을 할 때는 그 거짓말 속에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말로는 다 좋은 것처럼 다 잘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말 사이사이에 그 말이 틀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만 이러이러하면이라고 하면서 전제를 깐다든지 특별한 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이나 어떠한 조건을 많이 걸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본인들도 자신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게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더 도약할 거다.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블록버스터급이다 하면서 세계가 우리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게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이요.
그래서 브리핑 때 나왔던 이 말들은 제가 볼 때는 경제 상황을 뻔히 다 알면서 괜찮아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진짜 현재 경제 상황을 모르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번에 국정 브리핑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의료 현장이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 현장은 응급실이며 모든 의료 현장이 난리인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류의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그때 대답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응급진료나 이런 거 실제 현장을 가봐라. 실제 거기서 몇 시간 앉아있어 보면 알 거라고. 가보면 그 정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고 말하라는 듯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을 듣던 기자들이 너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었잖아요. 그 기자들도 다 의료 현장을 취재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뭔가 이거 영화 트루먼 쇼에서 가공된 환경에 놓여 있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트루먼 같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당자가 보고를 할 때 의사결정권자가 싫어하는 말을 할수록 실은 그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경영진이나 상사가 싫어하는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진급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위에 있는 상사가 극소수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비판이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열려 있겠지만 근데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의견, 듣고 싶어하는 정해진 대답과 보고만 원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 주체들은 정보를 또 가공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보통 회사의 경우에 자주 벌어지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젝트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5, 나쁜 이야기가 5, 이렇게 5대5인데 사원이 과장한테 보고할 때는 이걸 나쁜 이야기 4, 좋은 이야기가 6으로 바꿔서 보고를 하고 그럼 과장은 이게 원래 6대4 비중이 정확한 정보인 줄 알겠죠? 그러면 과장은 부장한테 보고할 때 나쁜 이야기는 또 좀 줄일 겁니다. 이러다 보면 부장은 좋은 이야기가 7, 나쁜 이야기가 3인 줄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임원, 사장까지 가면 좋은 이야기 9, 나쁜 이야기 1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에 대해 더 모르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굉장히 왜곡된 정보만 접하게 된다거나 그게 아니면 사실상 정보가 거의 차단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경제 실상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옛날 왕처럼 서민 복장하고 몰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요. 아니 변장해도 알 것 같은데. 그쵸, 알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자기가 경제 실상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 거라기보다는 진짜 지금 경제 상황을 브리핑 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진짜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한 말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보다 실제로는 진짜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그냥 간단하게 회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한 담당자가 하던 일을 잘못 처리해서 사고를 쳤다고 칩시다.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사고를 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상사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로는 이게 알려지면 일이 커지니까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하고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안 드러나야 되니까 뒤로는 어떻게든 잘못된 일을 수습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담당자가 자기가 사고 친 걸 모르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고가 아니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뭣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떠든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수습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바람에 수습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인식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터질 때까지 그냥 계속 달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결정을 해줘야 될 사람은 관심이 없고 결정권 없는 담당자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결국 해결은 안 되고.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만약에 이번에 나온 브리핑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해서 믿고 한 발언이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진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앞으로 갈수록 더한 상황으로 나빠지게 될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처리를 해야 할 관리소장이 지금 터지고 있는 일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관리소장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걸 알아버린 거네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추정할 뿐인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처럼 보여서 더 심각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국토부 등 이런 주요 기관에서 나오는 대책들도 기본적인 방향성조차 일관되게 정해진 게 없이 전부 우왕좌왕하면서 엉망으로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만 보더라도 한두 달 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말들을 계속 번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개인적으로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잘못 짚은 거길 바래요. 차라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길 바란다는 거네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정부가 관행적으로 어차피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안정감을 주려고 구두 개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길 바래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의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지금 경제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